조선 제4대 왕 세종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어진 바로 올해 5월에 공개된 세종의 새 어진이에요. 알고 있는 어진은 10,000원짜리. 세종 친족들의 그 추상화,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한 새로운 세종의 모습입니다. 자, 태종은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1418년 8월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이 태종이 선택한 다음 왕. 세종. 맞습니다. 세종이었죠.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 동네에서 봤던 얼굴하고 또 느낌이 달라. 달라. 난 처음 봤어. 자, 이 어진 바로 올해 5월에 공개된 세종의 새 어진이에요. 나 처음 봤어. 얼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진은 10,000원짜리. 네, 맞아요. 현재 남아있는 그 세종 친족들의 그 추상화,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한 새로운 세종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채는 크시네. 그래요? 크시게 나오네. 자, 여러분들 그 세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어진왕. 굉장히 스마트하고 어질고. 맞습니다. 백성을 위한 군주, 조선시대 대표 성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제로 세종은요, 재위 기간 내내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요.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바로 훈민정음. 그렇죠.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겁니다. 당시 한자는 이 백성들이 배우기 어렵고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28자를 만듭니다. 이 밖에도 세종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그런 왕인데 세종이 진행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종은 조정에서만 볼 수 있던 이것을 최초로 백성들을 위해 번화한 길가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정답은 해시계입니다. 와, 길가에 세워진 그 해시계의 정식 명칭은요, 앙부일구입니다. 다양한 그 해시계 가운데 한 종류인데요. 앙자가 뭐냐면 우러를 앙자예요. 그리고 부가 뭐냐면 가마솥 부예요. 일은 아시잖아요. 해일자. 부는 그림자 부자예요. 하늘을 떠받드는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인 건데요. 이야. 기가 막히죠. 세종이 앙부일구를 만든 건요, 천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종이 이런 걸 왜 이렇게 궁금했을까? 왜일까요? 백성을 위해서. 네, 백성을 위해서였죠. 이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였거든요. 지배층들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세종 때부터 되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대중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 다 시계 지금 차고 계시잖아요. 되게 의미 있다. 당시에 세종이 연구를 통해서 독자적인 시계를 만든 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이게 명나라, 중국 이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고 중국 베이징에 가시면 시차가 어떻게 돼요? 1시간 차이. 시차가 1시간 차이. 1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명나라 기준으로 만든 해시계를 쓰니까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된 연구 끝에 이 세종이 그 오차를 잡고 조선의 시계를 만든 겁니다. 그 경도라는 게 사실 조선시대 때는 측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정확한 경도를 어떻게 측정을 했던 거예요? 하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밤이면은 별과 달을 보고요, 낮에는 그 태양의 움직임과 그림자를 계속해서 관찰하도록 한 겁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정오를 찾아냈고 거기에 맞춰서 조선 실정에 맞는 해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세종은 2개의 앙부일구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지금의 해정교, 나머지 하나는 종묘 남쪽 거리에 설치를 했죠. 근데 시계를 이렇게 설치해도 백성들이 시간을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은요, 한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냅니다.
좀 멋있다. 자, 이 묘시부터 유시까지 그려진 7가지 그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12간지. 맞습니다. 12지신. 세종은요, 해가 뜨는 오전 5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7시까지를 이렇게 12지신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시간 단위예요, 지금? 2시간이요. 2시간 단위가 물론 저도 대단하지만 좀 약속 잡기는 좀 힘들겠는데요. 잘못하면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이 당시도 당연히 더 정교하게 시간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해시계 안쪽에 뾰족한 바늘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걸 영침이라고 합니다. 영침. 안쪽을 보면요, 7개의 긴 세로선이 있습니다. 네, 2시간 간격인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긴 세로선들 사이마다 또 짧은 세로선들이 또 있어요. 보이시죠? 기차라네. 네. 이 짧은 선들의 간격은 약 15분을 나타냅니다. 그치. 이 15분의 단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왜 이런 표현 쓰는데 일각이 여삼추 같아. 일각이어서. 이가 여삼추. 그 짧은 시간이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 해가 쏘면 이 영침의 그림자가 이동하겠죠. 네. 이 이동하는 걸 보고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미시 일각 이렇게. 예, 맞습니다. 자, 어쩌니 백성들이 시간을 알고 보다 편리한 삶을 살길 바라는 이 마음, 이런 세종의 마음이 이렇게 해시계에도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어진 임금이었다. 근데 진짜 너무들 잘하시네요. 근데 역사 너무 재밌다. 우리가 역사를 사랑하나 봐. 근데 이때쯤 나올 때가 됐는데 어려운 거요? 빌런 문제가 자,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조선의 다음 왕들도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는 안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세종의 증손자 제9대 왕인 성종이죠. 성종. 이 묘호라고 해요. 뭐 세종, 성종을 묘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왕을 평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자는요, 사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세종조차도 성자를 못 썼잖아요. 사실 세종 때는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당시로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성종이 진짜. 레전드였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종은 왕과 신하, 백성 모두가 지켜야 될 공통의 기준, 조선의 공식 법전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500년 통치 근간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상엽 씨, 이 법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 박수 주시죠. 나이스 1급. 역시. 맞습니다. 경국대전이죠. 경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고요. 대전은 중요하고 아주 큰 법전이란 뜻입니다. 즉,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법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경국대전을 통해서 비로소 조선 실정에 딱 맞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법이 만들어진 거죠. 엄청나게 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던 거예요? 그 아주 법이 자세히 잘 정리된 돼 있습니다. 정도가? 크게 행정, 군사, 교육, 형벌, 예절 총 319개의 그 법 조항을 담고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요, 정말 이 백성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복지와 관련된 조항들이 꽤 있어요. 자, 몇 가지 좀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자, 우선 결혼 문제입니다. 그런도 있었어 법으로? 당시에는요, 결혼을 못했다? 이거는요, 이건 국가의 우환이에요, 우환. 우한. 우환을 만들고 있네. 지금 우리도 3명의 우한이. 우한, 특히 좀 심한 우한이 둘 있거든요. 못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세 분이나 지금 결혼을 못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마포구죠. 마포구청장 잘려요. 진짜로? 의무인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을 몇 번 가신 거예요 두 분은? 구청장 임기가 얼마나 되죠? 진짜 한양에서 소문났겠다. 전현무 지역으로 가면 다 목 날라간다고. 내가 이사 가면 긴장하는 거지. 진짜 전입신고하면
사신이네. 이상한 진짜. 야 거의 사신이다. 정말 미안하게 되시다. 아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땐 그랬어요. 아 근데 왜 관리가 그걸 책임져? 인구를 부양하는 거는 이 사또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결혼을 안 하면 인구 부양이 안 되잖아요. 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수를. 특히 이제 양반과 딸 30이 다 됐는데도 가난해서 시집을 가지 못해. 이러면 아예 왕한테 직접 보고가 들어갑니다. 와. 그래서 적당한 혼인 비용까지도 지급해줘요. 와. 이야 복지다 복지. 복지다, 진짜 복지다. 이건 자, 복지야. 이뿐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그 노비를 위한 법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노비를 위한 법.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쉴 땐 쉰다. 오프를 해준다. 보장. 접근이 아주 좋았어요. 이 노비들에게는요 출산 휴가. 출산휴가.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다. 우리 노비잖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직업은 그거 아니에요? 나야 광대지. 천민이죠. 그치. 천민이죠. 너 네, 거기 네. 있고 나 거기 있냐. 천민들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라니요. 맞습니다라니요. 갑자기. 그건 아니고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끼리 맞습니다는 웃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성균관에 계시고 그렇지. 양반이고 우리는 저잣거리에서 저잣거리. 잘한다 이놈들. 오늘 저녁 세 문제 맞히면 고깃국이다. 외줄 타고 외줄 타고 대감이 이렇게 닭다리 던져주면 좋아하고. 자, 이 관청에 소속된 노비가 임신을 하면 사실은 이제 노와 비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노는 남자 종이고요. 비는 여자 종입니다. 근데 그냥 통칭으로 얘기를 해요. 이 노비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총 80일의 휴가를 주도록 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길다. 임신한 산모뿐 아니고요. 그 남편에게도 산후 15일 동안 휴가를 줍니다. 훌륭한 법전이네. 그리고 몸이 아픈 환자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위한 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안 돼. 지금 경국대전에 따라 매년 여름철마다 왕실과 고위 관료들만 쓰던 이것을 환자와 죄수들에게도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채 이런 거 아닐까? 부채? 나도 죽부인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죽부인이나 부채는 일반인들도 썼으니까. 근데 고위관료 리미티드 에디션은 못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왕실 에디션은 부장시켜 있는 거? 예. 예. 왕실 에디션. 자작나무. 삼배나 뭐 이런 거. 모시옷 같은 거? 옷을 네. 그래서 약간 죄수복이나 환자복을 시원한 옷으로. 시원한 재질로. 근데 일반인들은 구하기 힘든 재질. 그런 옷이 왕실과 고위 관료들만 그동안 썼을까?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리고 죄수가 더운데 삼배 입게서 벗고 있지? 그렇긴 해. 그러네. 그냥 우통 먹고 있으면 되네.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지. 다 벗고 있지? 맞아. 얼음일 것 같지 않아? 여름이니까 네. 더우니까 감옥이 진짜 더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구하기 열 힘든 오르고 거. 이러면. 근데 얼음을 환자한테는 줄 수 있지만 죄수는 왜 줘? 거기 안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렇지. 막기 위해서라도. 고열이나 이럴 때는 얼음 필요하죠. 열을 내려야 열사병, 되니까. 열사병. 네. 인권을 그렇게 생각을 해줬을까요? 민본주의. 아, 죄수까지? 아니 그 여기서 조선시대 감옥 체험해본 사람 없죠? 가봤어요? 저는 조세호 씨하고 옛날에 프로에서 백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일 낮은 신분. 그때 제일 낮은 분이었는데 사또가 아주 나쁜 놈이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랑 조세호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고증을 잘해서 지푸라기 위에 정말 이런 거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잤어 실제로. 제 입 돌아갈 뻔했거든요. 그거 진짜로 그렇게 찍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춥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푸라기를 이렇게 그치. 조세호도 지푸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잤는데 따뜻한 거야. 보온이 되죠. 아, 지푸라기가 보온 효과가 있구나. 지푸라기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공기가 가장 좋은 단열재입니다. 그거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태호랑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여름이었다면 우린 더워 죽었겠다. 겨울이라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얼음이 맞을 것 같아. 그럼 재수 줄만하네. 얼음으로 가죠. 아 진짜 얼음 이길 만한 게 없네. 자, 이상엽이 먼저 외쳤죠? 정답. 얼음! 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너 아주 대단한 애구나. 아니 문제 나오자마자 얼음 외쳤어요. 조선시대 얼음은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엄청 귀한 자원입니다. 왕실의 제사와 궁중 약재, 음식 보관 이런 곳에 쓰였기 때문에 뭐 거의 얼음은 전략물자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얼음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전담 관청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민가에서는요, 얼음 구하기 정말 어려웠고요. 자, 그런데 이 경국대전을 보면요, 이 귀한 얼음을 환자나 죄수들에게 나눠주라고 법으로 명시해놨습니다. 매년 여름철 마지막 달에 얼음을 나누어 준다. 할인사의 환자, 의금부 전옥소의 죄수들에게도 내준다. 할인서,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고 구제하던 관청이거든요. 이곳의 환자들, 그리고 의금부에서 수사를 받거나 감옥인 전옥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도 내어주라라는 겁니다. 아까 조선의 유교 통치님의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죠? 인본주의. 그렇죠.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병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법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시 법치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신들이 지금 곳곳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감동하고 있어요. 너무들 잘 맞추셔가지고 다 금별쌤 덕분입니다. 끝까지 한번 화이팅! 가자. 레고. 그런데 이제 경국대전이 편찬된 지 채 10년도 안 됐는데요. 자, 이 조선은요,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요.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성종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제10대 왕이자 조선 최악의 폭군 누굽니까? 연상군. 연산군. 맞습니다. 연산군.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요, 이 조선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13년 재위 기간 동안 연산군은 말 그대로 공포 정치를 일삼죠. 저도 사실 이렇게 실록 보면 야,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군주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자, 이 연산군 일기에는요,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자 어쩌면 자신의 계모 엄씨와 정씨를 때려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요,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를 모함해서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 엄씨와 정씨를 궁궐 뜰에 결박해 놓고요, 마구 때리고 짓밟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 엄씨와 정씨의 아들 두 사람을 불러요. 두 사람은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들이겠죠. 그렇죠. 형제죠. 이 동생 불러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라고. 현장을 보여주려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직접 때리라고. 직접 때리게? 진짜로? 누군지 모르니까. 아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때리라고 합니다. 이 죄인을 쳐라! 와 잘해. 최악이다 진짜. 결국 그날 밤 엄씨와 정씨는 죽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 두 사람의 시신에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여기서 문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어려운데 잔인할 것 같아서 못 맞추겠다. 자, 문제 드립니다. 연산군은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찢어 이것으로 만든 뒤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제 입으로 담기가 싫은데. 나도 이건 알겠지?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저 두 분은 아는 것 같으니까. 아 그죠? 그거 같아. 예. 문이과가 좀 갈리는 게 우리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세 명이 답이 똑같아요. 근데 이과는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신기해. 전혀 좀 마음 이과 세 명 생각이 뭐 안 아무나 나는데.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뭐 좀 잔인한 거 싫어해가지고. 우린 좋아합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현무형 바로 하시잖아요. 짐승의 먹이 뭐 이런 걸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짐승의 먹이 더 잔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와. 셋이 얘기한 건 젓갈 담그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젓갈을 만들었다고? 젓갈 담그는 게 이제 젓갈을 중국에는 많이 있었어. 담궜으면은 왜 근데 그걸 음식화했을까 시체를? 버릴 건데 왜 뭘로 만들어서 아니 버리지?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증오한 나머지 찢는 걸로 모자라 이 짓까지 한 거야. 이 시신으로 다 찢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지금 이 문제가 정사죠? 그럼요. 그럼 더 무서운데. 자 그럼 갑시다. 가요? 예. 아, 재무제표. 진짜 혁명이에요. 끔찍하다. 젓갈은 저쪽에서. 자 정답. 젓갈. 자, 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젓갈이면 너무 잔인하다 진짜요. 웃긴 한데. 근데 좀 잔인하다. 이게 근데 약간 확인하니까 참.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젓 또는 젓갈이죠. 와, 근데 진짜 잔인하다. 와, 진짜 너무 잔인하다, 진짜로. 아무리 친어머니를 위한 복수라고 해도 조선의 군주가 왕실 어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지른다? 야, 이건 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탈윤적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연산군의 잔혹함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심해진다고요? 분명 경국대전에는 법을 어기면 그에 알맞은 형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성종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연산군은요, 경국대전에 규정되지 않은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요. 예를 들면 손바닥을 이렇게 뚫는 형벌인 천장, 아 왜 그래? 가슴을 빠개는 착흉, 오. 착흉이. 손을 마디마디 자르는 총참. 와, 대박이다. 이건 형벌이라기보다는 엽기적인 고문, 그렇죠. 정신병이다, 고문에 정신병. 가까운 것들이 막 질비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악스러운 형벌은요,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힌 자들에게까지도 가해집니다. 쇄골표풍이라는 게 있어요. 쇄골표풍, 이거 어떤 형벌 같아요? 쇄골, 뼈를 부수고. 뼈를 부순다. 표풍요? 아 바람에 날리게 막 이렇게. 야, 통장? 너무 잘하세요. 쇄골, 그러니까 뼈를 분쇄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표풍, 바람에 날려 보낸다라는 와. 뜻입니다. 죽은 시체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라고 했잖아요. 시신이 없으면 성묘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한 가문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처사거든요. 연산군은 이런 끔찍한 형벌로 자신에게 거슬리는 신하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엽기적이다. 보조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성종이 만들려고 했던 조선의 모습은 이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궁궐을 피바다로 만들면서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데 연산군 옆에 남은 건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간신배들. 간신배들. 그렇죠. 충신들은 모두 사라지고요. 그저 왕의 비위만 맞추는 간신들만 남겠죠. 아이고. 자, 그런데 이 연산군 옆 간신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간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사홍과 그의 아들 임순재, 임시부자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아첨에 능했냐면 아들 임순재가 이 병에 걸려 죽기 직전 연산군한테 유언을 남겨요.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7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5문제 다 맞추셨어요. 야, 2개 남았어 얘들아. 와, 이제 다 왔어. 빠른 것 같아. 자 문제 드립니다. 임순재는 죽기 직전 연산군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이것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무엇일까요?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저것도 좀 간신배스러운 어떤 그러니까. 아첨이겠죠? 다들 그거지. 죽기 전까지 저 사람은 간신이었다는 거지. 그쵸. 그거는 기본값이지. 본인의 목숨이 왕을 위해서 아, 그러니까 난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내 대신 목숨을 죽지 못했다는 거야. 바치지 못한 게 아니라 그쵸. 내 목숨.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요거를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썼어야 된다, 왕을 위해서. 마지막 멘션을 당신 한 왜 거지. 썼어야 되는데. 그래 목숨 아니야? 목숨일 수도 있겠다. 목숨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일 이유가 딱 그럴까요? 그런 그 대답을 위한 것일까요? 그러네요. 아, 여자? 아니, 연상분이 여자 좋아하니까 네. 여자를 바치지 못한 게 한이라고. 여성 약간 내가 죽을 때 뭐, 죽더라도 뭐, 저 여자는 바치고 죽었어야 했는데 딸 같은 거 아닐까? 약간 그런 딸? 느낌. 내 딸을? 아. 아니 간신이 그렇게까지 간신이라고? 완전 간신하네. 우리나라 1등이래잖아. 아, 진짜 인간 말종이니까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조선 너무한데? 1등이래잖아. 내 그 정도 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내 딸을 바치지 못한 것이 연기하지 마요. 아닙니다. 진짜 여기 잘하지 않아요? 딸이 근데 딸은 바로 바칠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 있어서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일일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도 바칠 수 바치기 없는 거야. 어려운 거네. 바치지 못하는 거. 절세 미인 같은. 이게 난 여색인 것 같아. 절세 미녀. 미인을. 미인을 깔끔하게. 미인은 경지색이 아니라 미인은 미인을.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내가 더 찾았어야 되는데라는 걸 수 있다라는 거지. 제가 모자랐습니다. 같은 제가 표현인가요, 잘났습니다. 그동안 만족 못하셨죠. 다 제 불충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목소리가 너무 강직한데 좀 더 야비하게 읽어주실 수 있나요? 좀 야비하게 읽어주세요.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그렇지. 아니요. 죽기 전에 바로 사형시키고 싶어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미인. 가자. 아니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정신 나간 거지. 그거만 한 거야 쟤는. 자, 가시죠. 오케이. 정답. 미인. 자, 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틀리기만 해봐. 정답이어도 충격이야. 개 선생. 아이고 개 선생. 개 선생. 내가 뭐라고 개 했어? 선생. 미인이라 그랬잖아. 걔도 내가 뭐라고 했어? 야, 이거 어떻게 맞추냐? 그래서 저도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정확히 맞추세요? 이게 사실 저 단어를 딱 맞추면 되게 희열이 있다. 맞아. 그렇네. 딱. 이게 집단 지성이. 미인을. 자, 연산군은요 폭군답게 국정원 내 팽겨쳐 두고 술과 여자에 빠져진잖아요. 심지어 연산군에게 바칠 여자를 찾는 이 채홍사라는 관직까지 두었죠. 최홍사. 이때 채홍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여인들을 모아온 게 누구냐면 이게 임사원과 임승재 부자였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 제일 나쁜 그들의 사람. 일이었어요. 전문이야, 전문. 각지의 미색을 채용할 것이고 장학원 제조 임승재와 병조 판서 임사홍을 임명 이 둘에게 채홍사의 전권을 하사하겠노라. 이라! 손이 망극하옵니다. 연산군은요 이 임씨 부자가 데려온 여인들 중 가장 예쁘고 노래 가장 잘 부르고 춤 가장 잘 추는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최고 대우를 해줍니다. 이들을 부르는 말도 따로 만들었는데 바로 흥청입니다. 흥청. 흥청. 예, 그 흥청입니까? 흥청 때문에 망청했다 이거. 맞아요. 그 흥청이 여기서 나왔구나. 맞습니다. 흥청망청이 바로 여기서 온 말이거든요. 연산군은요 이 흥청들을 궁궐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요 수시로 연애를 엽니다. 연산군의 계속되는 폭정, 기울어가는 나라의 정국을 참지 못한 신하들이 결국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중종반정. 네, 이게 바로 조선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 왕이 바뀐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은요 죽어서도 왕으로 끝내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태조나 세종처럼 죽은 왕에게 붙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걸? 묘호라 그랬죠 묘호 받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연산군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에이팅!